네, 친일 안보다, 전술핵 재배치다, 또 차기 당권 경쟁 구도까지 국민의힘 상황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거두절미 당내 상황 사이다로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오늘 저 스튜디오로 모시고 산티아고 이야기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에 갈게요. 예, 조만간 스튜디오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안보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련 발언이 크게 어제 오늘 쟁점이 되고 있고 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정진석 전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한일합방 조약 당시의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함께 한다고 해서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상륙해서 우길기를 날리거나 한국 영토를 침공할 것도 아닌데 마치 네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구한말이 생각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예. 역사적 사실 일부를 말씀하신 거죠. 네. 조금 빌미 잡힐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나 또는 미일 관계 또 한미 관계에서 지금 그 군사 훈련을 한 것을 두고 마치 일본군의 그 한반도 상륙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뒷부분만 딱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사실 구한말 사정을 보면 네. 조선 왕조가 뭐 제대로 된 방어 체계 내지 상비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마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해산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합병 조약에 의해서 나라를 넘겨줬거든요. 이것은 네네. 뭐 사실 좀 조선왕조 자체의 내부 모순에 의해서 몰락한 것이다. 뭐 그 자체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 앞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뭐 네네. 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 사실이죠. 그런데 예. 뭐 그것 가지고 모든 본질을 다 왜곡하기에는 좀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김채구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 뭐 논란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해서 죄송하고 송구한데 본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 공부 제대로 해라라고 벌컥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시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쪽보다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하는 것이 오늘 그 네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미국에서 예. 한미일 삼각 그 방위 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연설을 했잖아요. 기조 강연을 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동해상 훈련 과정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네네. 무슨 우길기를 한반도에 휘날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예. 한미일 그 삼각 안보 체계 내지 뭐 좀 더 나가면 군사 협력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시는 그런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지연 말단적인 것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자꾸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예. 그래 보여집니다. 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는 이미 다 된 건데요. 뭐. 그런가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났다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사퇴해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까지를 놓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당 지도부에 대해서 예컨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났다까지 말씀하시면서 네.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네. 쓴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 지도부가 조금 좀 주의해서 우리 당의 이 진로에 좀 어긋나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정당원도. 네. 그런데 거기다가 사퇴하라,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이게 잘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틈을 벌려서 네네. 나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당내 반발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네. 어려운데 이것을 내 정치적 입지와 관련시켜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원래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이제 두고 내부 총질이니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내부에서 공격하면 그게 더 힘들어지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 그런 면이 조금 유승민 의원님도 조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자, 안보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국민의힘 상황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주문해서 당과 조용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위 도어 스태핑에서 여러 의견 듣고 있다 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소한 이런 뉘앙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많은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설사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도 극히 한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네.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파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이미 NPT 탈퇴하고 나서 핵실험하고 지금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이제 핵 사용까지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리의 일방적 선언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핵주권까지 넘겨준 꼴이 되었으니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술핵 배치 주체는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협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을 또 현실화시킬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비핵화 선언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NPT 그것이 또 NPT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당과 대통령실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갔다고 해서 큰 의미를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지금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의로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백악관에서도 오늘 화상 브리핑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건 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고요.
외교적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좀 결이 좀 달라서 미국과 원래 보수 정권이 미국과 이렇게 그런 물밑 협상 내지는 조율을 잘 해왔는데 이번에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과 이런 그 국가 안보 정책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미국이 먼저 요구해서 그런 예를 들어 전술핵 배치를 의제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의제화할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런데 미국이 그것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면 설사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의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극히 지난한 과제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이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오간다고 해서 논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강하게 문제 삼을 만큼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이렇게 91년부터 쭉 지켜봤는데 이걸 91년도에 나왔던 이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단계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미 정몽준 의원은 의정 활동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그 외의 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이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 20년간 지켜봤는데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그 국민의힘 당권 경쟁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이제 현재로서는 사각구도로 진단을 하던데 또 많은 분들이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권영세, 원희룡 의원까지 현재 강요들이나 윤상현 의원까지를 거론을 하던데 이거 언제쯤 갈피가 잡힐까요? 아니 어차피 비대위에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어느 정도 로드맵을 밝혀야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자꾸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국민들이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민심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합 집산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조금 조정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미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고 당권 경쟁이 된다면 전당대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뤄둘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현재 비대위가 언제까지 존속해야 될지 또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상황을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서둘러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둔다든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 가시적으로 충분히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룰과 시기가 생각보다 룰이 바뀌고 즉 지금은 7대3이죠. 당원 7에 그 국민들 의사가 3으로 더군다나 이게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3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과거에도 당내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지난 이준석 대표 때도 넣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7대3으로 규정한 내용은 당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그걸 수정하려고 예컨대 또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은 아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룰은 그대로 간다.
아니 그것을 뭐 제가 뭐 확정적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걸 바꾸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또 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룰을 가지고 네. 전당대회를 수없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희 이 프로그램에 어제 나오셔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꼴은 용산에서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룰을 바꾸거나 단일화를 하게 하거나 소위 친윤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룰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박지원 전 원장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뭐 조금 뭐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예. 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번에 이른바 그 뭐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내대표 선거도 보셨잖아요. 네. 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가능하지만 네. 그것이 뭐 그 당대표 경선이라면 이것이 큰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물론 이제 마음으로 네. 뭐 조금 친소 관계가 있는 후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그렇게 개입하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네. 그때 당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뭐 친소 관계도 있고 하지만 네.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라는 네. 것이 네. 당대표 선거 과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딴 데서도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뭐 지금 당장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총선 앞두고는 뭐 신당 창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감히 무슨 조언을 해도 또 들으실 분도 아니고 또 원래부터 예. 다른 사람 조언을 듣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네.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네. 좀 더 지금도 이준석 대표는 가장 또 우리 당의 장래가 촉망받는 당내성이 있는 그런 네. 네.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노력하시면 무슨 기회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